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여러 협박받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영상으로 무엇을 찍을까 고민하다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바로 프로파간다입니다.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의 검증이 한창이죠.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치 얘기를 할 만한 깜냥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얘기 하자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TV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안 보는 이유는 제 최애 프로그램 2개가 폐지되어서입니다. 하나는 개콘이고 하나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개콘은 다들 아시겠고, 사랑과 전쟁은 막장 불륜 B급 드라마입니다. 이게 은근히 중독되는 맛이 있거든요. 요 몇 년간 TV를 안 봤던 제가 TV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터지는 양 진영 후보들의 구설수를 지켜보니 참으로 다이나믹하고 스펙터클하더라고요. 이것은 개콘 플러스 사랑과 전쟁 아니던가? 양 진영 후보 둘 다 여지껏 볼 수 없었던 뉴 스타일이었고요. 양 진영 후보들의 와이프들 또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뉴 스타일들이었던 거죠. 20살 이후로 대선과 총선을 몇 번 치러봤는데 이번 선거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각 진영에서 본인들 후보들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상대편 후보를 깎아내리는 프로파간다를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집단의 가스라이팅인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까운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세뇌입니다. 세뇌는 영어로 말하면 브레인워싱이라고 합니다. 뇌를 물로 씻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꼭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인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집단이 개인에게 향하는 가스라이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집단적 세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광고 영역에서입니다. 바로 이를 프로파간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파간다는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1번, 정치적으로는 나의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내세우는 구호를 보면은 정의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우리 당이 이겨야지만 이 세상이 바로 설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정치인들 삶을 까보면 그들은 내로남불이죠. 모든 정치인들의 실제적인 목적은 자신과 정당의 이득과 권력 추구입니다. 조선시대에 노론소론, 동인서인하던 당파 정치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맹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즉, 사이비 종교의 목적은 세 확장입니다.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 바치래잖아요. 천당에 너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대잖아요. 현세의 삶을 부정하고 내세의 삶을 내세우면서 인간을 현혹시킵니다. 역시 사이비 종교의 교주 또한 의리뻗쩍한 아방궁에 살면서 벤틀리 타고 다닙니다. 세 번째, 광고는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거죠. 전지현 립스틱이나 수지 아이섀도를 바르면 나도 전지현이나 수지처럼 이뻐질 것 같잖아요. 내가 팬클럽에 가서 덕질 열심히 하고 내 최애 음반 여러 장 사주고 5만원 내고 팬미팅 가고 용돈 아껴서 굿즈 사면서 행복해 죽을 것 같잖아요. 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 쪽 선전은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고 정보 제공의 측면도 있습니다. 교묘히 목적을 돌려서 포장하지도 않고요. 긍정적인 면이 많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브레인워싱이 될까요? 제가 퇴근길 인문학 책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등불을 들고 깨어있으라고요. 종교적 표현은 아닙니다. 매 순간 살면서 자신의 자의식을 놓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뇌를 하는 집단은 개인의 자의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란 내가 나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나를 주체로 하느냐인 것입니다. 즉, 내가 나로서 깨어있느냐, 이것은 온전한 나의 판단인가, 나의 온전한 의지로 이것을 행동하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세뇌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을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자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단적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하게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고양되죠? 고양된 감정은 인간의 쾌감을 이끌어내죠. 영화 같은 데서 고대 시절 인신공양하는 제사 장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몸에 온갖 지장 다 해서 있어 보이게 하고 이상한 향도 피우고 북소리 둥둥 내고 모여갖고 집단 군무 추면서 춤추고 노래하게 하잖아요. 일이 되면 인간은 흥분하게 되고요. 각성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동시에 나의 주의가 한 지점으로 몰아지게 되면서 나의 자의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순간에 내가 사라지고 그 무언가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몰아지경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이 순간에 어떤 메시지가 빡 들어가면은 바로 내가 브레인앗이 빡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셀프로 뽕 맞은 상태가 돼서 그저 눈앞에 있는 신호와 반응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집단 약탈이나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미국 슈퍼볼 경기 끝나고 나서 혹은 유명 가수 콘서트 후에 일어나는 경우 많습니다. 서울역 광장이나 광화문에서 정치나 종교 집회할 때 일단 노래부터 틀잖아요.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음악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화가 심심하겠습니까? 이렇게 음악과 춤과 무용 등은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훌륭한 도구인 거죠. 세뇌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지만 술이나 마약 또한 인간의 자의식을 떨어뜨립니다. 탈레반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소년병의 몸에 폭탄 두르고 자살 폭탄 테러하게 합니다. 사전에 마약 먹이죠. 탈레반의 주된 수입이 마약이잖아요. 양귀비 제외해서 아편이랑 몰핀 등을 만듭니다. 세상의 악의축입니다. 술은 우리가 마셔봐서 다 알잖아요. 그쵸?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아나죠? 그 판단력 둔해지고 말 많아지고 막 뻥카 날리죠. 형이 다 해줄게. 막 나만 믿고 따라와. 막 이러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살짝 마시가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의식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집단 구속력을 과하게 강조합니다. 일명 집단 극화를 의도적으로 만든 행위인데요. 유사한 사고를 가진 개인들을 모아두면은 그 사고가 점점 굳건해지는 것을 집단 극화라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하죠. 같은 정치 지향이나 성향을 가진 회원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성향은 점점 더 굳건해지죠. 미래에는 파충류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네이버 카페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카페를 형성합니다. 뭐냐면 일명 파충류가 최고인 세상, 파최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갖고서는 갑론을 막 하면서 댓글 달고 내용 어서 퍼오고 하면서 점점 더 파충류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전문가 초청해서 강연도 듣습니다. 사적으로도 만나서 형동생 하면서 지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은 두 가지의 사람만 있는 거죠. 파충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파충류 따위는 관심 없다는 사람. 이리하면 그들만의 집단 극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들이 맹신하는 어떠한 집단 사고가 생겨나게 됩니다. 실은 이거 정치나 종교에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는 장치입니다. 과하게 결속력과 응징력을 강조하면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습니다. 조직력 보면은 국정원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직장이든 학교이든 사회이든 그들을 제외한 다른 세상은 아웃 오브 안중인 거죠. 그래서 극자나 극우의 정치관을 가진 사람이나 종교적 맹신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벌써 브레인워싱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적 근거 이런 거 들이대도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부 세계와 단절을 시킵니다. 개인 간의 가스라이팅에서도 객관적인 충고해줄 수 있는 주변 지인 다 끊어내게 하잖아요. 역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외래에서 사이비 종교에 발 디뎠다가 빠져나온 분 계시거든요. 그 종교 집단에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유튜브 절대 못 보겠다고 합니다. 가족들 또한 다 끊어내게 하죠. 사이비 종교 생활 반대하는 배우자랑 이혼하라고 권하죠. 심지어 만 26세 이하는 이성 간의 연애 금지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뽕에 취해 살면 남들이 뭐라건 그들은 행복합니다. 객관적 합리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사회를 보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여러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증거 집단들을 다 쳐내게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세뇌가 됩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세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집단 밖에서 빠져나와서 집단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집단 믿고로 나잖아요. 그쵸? 나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을 동일시하죠. 두 번째, 그 집단의 목적이 선인가 악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전하는 메시지의 목적과 내용이 악할 경우를 우리는 프로파간다라고 하고요. 전하는 메시지의 목적과 내용이 선할 경우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 프로파간다와 교육은 한 끗 차이예요. 이거는 세상을 보는 식견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세상을 보는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경우가 많죠. 세 번째, 그 집단에서 나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그 집단에서 뭔가를 하면서 월급도 좀 받고 떨어지는 콩고물도 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수단으로 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온 제 환자분의 워딩 전해드립니다. 그 종교단체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갔던 분이세요. 빠져나오게 되면서 여러 협박받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윗대가리들은 지들이 뭐 하는지 알더라고요. 신앙심이고 뭐고 없어요. 지 사리사욕 채우느냐고 사람들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윗대가리들 모임 나가면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펜질하다가 현타 오는 경우가 나의 최애가 결혼 발표할 때입니다. 나의 최애가 나에게는 인생이 전부였는데 나는 나의 최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발가락의 때만큼만 존재였구나라고 현타 세게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단으로 살면서 내가 목적인 양 착각을 하고 살죠. 실은 내가 만약 사이비 종교를 창시한다. 그럴 경우 사람들에게 본인의 삶이 마치 목적인 양 포장하면서 수단으로서 부리는 게 바로 셀링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내가 프로파간다의 희생양으로 브레인 와싱이 되었냐 안 되었냐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그 일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냐입니다. 내가 진보 정당 지지자지만 이번 후보는 정말 아니네. 내가 보수 정당 지지자지만 이번 후보는 정말 아니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금횡령을 했고 이 혐의를 본인도 인정했을 경우에 목사님 실드를 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목사님 다시 모시고 와서 교회를 추스리자 할 수 있냐는 거죠. 셀럽들 구설수 터졌을 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찐팬이라도 말도 안 되는 쉴드 좀 제발 좀 치지 맙시다. 제3자가 보기엔 좀 웃깁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신도들 같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각 후보들의 능력과 인성을 꼼꼼히 살펴서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들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프로파간다의 희생양으로 정치권의 표밭으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등불을 들고 깨어 있을 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